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세 번째 파트, 자, 바로 이제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변압기는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직류기하고 동기기를 다뤘잖아요. 자, 직류기, 동기기 둘 다 발전기, 전동기, 즉 회전을 갖다가 이용하는 회전기기였죠. 그래서 어떤 회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기계 에너지를, 즉 얘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자, 이 변압기는 회전에 의해서 어떤 그런 전기라든가 기계적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 자속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는 장치는 교류를 갖다 공급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교류 전압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류를 발생시키는 이런 바로 전압 변성 장치 또는 전류 변성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류가 공급이 돼가지고 교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만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변압기 관련된 손실을 갖다 이런 고려할 때도 바로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인 기계 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거만 꼭 알고 들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변압기라는 파트가 우리 기계에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온 게 있고, 어려운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데 시험에 안 나온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려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걸릴 건 걸르고, 그 다음에 자, 집중할 건 집중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별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변압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변압기의 원리인데, 사실 이 변압기라는 파트는 우리 이제 회로 이론하고 전기 자기약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기초적인 내용 자체가 전혀 없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로하고 특히 자기약 파트를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변압기 파트를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특징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 원리는 이제 간단하게 뭐냐, 바로 전자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전자유도 작용입니다. 자, 요 놈은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다뤘었는데 이런 철심에다가 코일을 갖다 감는 거죠, 그죠?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자, 코일을 감고 여기에 I라는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파이라는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이 파이라는 자속이 여기를 갖다 뭐예요? 관통하죠? 자, 얘를 갖다 이렇게 관통한답니다. 자, 이렇게 관통해요. 자, 이럴 때 이 관통되는 자속이 바로 세교 자속이 되는 거죠. 세교 자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번 감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생긴다? 자, E라는 기전력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여기다가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느냐면, 철심에 코일을 감게 되면 이제 자속이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철심도 자화가 되니까 자속이 늘어나죠. 자속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전력 터지기 때문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변압기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기전력의 크기는 우리 이제 전에 배웠죠? 바로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뭐예요?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이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 L에 dt분의 뭐예요? di라는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 여기서 n은 뭐예요? 코일 가문 이제 건선 수입니다. 특히 이 기전력은 코일 가문 수에 따라서 크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건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d파이는 바로 이제 쇄교 자속의 변화량이죠. 쇄교 자속이고요. 그 다음에 dt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변화죠.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자, di는 이제 전류죠. 이제 전류에 마찬가지로 변화량이에요. 자, 시간은 세크고, 자속은 웨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은 뭡니까? L은 자, 우리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덕턴스. 자, 단위는 LA.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적분을 취하게 되면, 자, 뭐가 나요? N파이는 Li 관계식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L은 I분의, 자, N파이다.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오죠. 그죠? 이런 관계식. 자, 이거는 이제 자기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식입니다. 그죠? L은 I분의 N파이다. 이런 식. 보셨을 거예요. 이런 수식을 좀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변압기 파트를 갖다가 하려면, 자, 우리 이제 자기학에서 다뤘던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기자력이라는 게 또 있고요. 자, 기자력. 복습하는 겁니다. 자, 기자력 F. NI죠? 전류를 갖다 공급해가지고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F는 NI. 그 다음에 자속 곱하기 자기장이죠. 요게 기자력이잖아요. 단위는 암페어 턴이다. 그도 마찬가지로 N은 뭐예요? 권수고요. 자, I는 뭡니까? 전류죠. 자, 파이는 자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M은 자, 자기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저항을 어떻게 표현하죠? 자기저항은 자, 바로 투자율에다가 면적 A에다가 자, 길이, 자료의 길이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자기저항. 표현식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자기저항의 단위는 이제 뭐예요? 암페어 턴퍼, 자, 웨버 이런 단위를 자, 갖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첫 번째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자속 파이의 표현은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자속 파이. 자, 자기저항분의 F잖아. 그쵸? 그러면, 자, 자기저항은 투자율의 면적에다가 자료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F인데, F는 뭐예요? NI죠? F는 NI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걸 뒤집어 보면 뭐가 나와요? 바로 L분의, 자, mu A, N, I라는 이런 자속의 표현식도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자, 이 수식도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자, 기기보다는 이제 자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저항도 이제 기기보다는 자, 자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 이것도 이제 자격에서 다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관련된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거보다는 이제 주로 자격에서 아주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또 요거랑 같은 게 뭐예요? 자속은 자속 밀도 그렇죠? 자속 밀도 곱하기 자 뭐로 쓸 수 있다? 자 면적 A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뭐야? 투자율 곱하기 자 바로 자기의 세기 그죠?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자 면적 A가 됩니다. 자 투자율에다가 자기의 세기는 뭐예요? L분의 NI로 또 변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A. 자 이런 식으로 유출해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와요. 그렇죠? L분의 mu A N I라는 이런 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표현에도 자 자기저항을 이용해도 또는 그런 이제 투자율과 자기의 세기 관계를 이용해더라도 이런 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요 부분 이제 수식을 갖다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먼저 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변압기는 우리가 뭘 갖다 기억해내면 자 여기가 1차고 얘가 2차인데 1차하고 2차는 이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로 연결되어 있냐? 바로 자기적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자기회로, 얘도 자기회로. 그러니까 독립된 자, 두 개의 기본적인 자기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원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전원이죠. 자, 이거를 전원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 뭐라고 그래?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입력이고요. 자, 여기가 뭐예요? 자, 바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V1에는 이제 교류 전압을 공급하고 여기에 자, I0라는 전류를 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전원 쪽에 들어가는 거죠. 전원 쪽에서 자,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코일 갖다 M1 한번 감았으니까 자, 코일 감은 수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결정돼? E1이라는 자,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속이 자, 일로 관통하면서 뭐가 돼? 쇄교가 되겠죠? 그러면 쇄교된 자속에 의해서 여기에 자, E2라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쪽으로 즉 부하 쪽으로 I2라는 전류가 공급이 되고 부하 쪽에 V2라는 전압이 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에 의해서 자, 2차 권선 쪽에 자, 쇄교가 일어나니까 쇄교량의 변화에 의해서 E2라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자, 기전력이 생겼으니까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전류에 의해서 부하 쪽이 공급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겠죠. 자, 이게 바로 변압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철심인데,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속이 이제 철심을 갖다가 관통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겨요? 자, 바로 손실이 생기죠? 철에 의한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그다음에 무슨 손실? 자, 맴돌이 전류에 의한 손실인 와류 손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철심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얇게 잘라가지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성층한 거죠. 자, 성층 철심한 건데 대략적으로 0.3에서 0.35mm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성층 철심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규소왕판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뭐 규소왕판을 사용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규소왕판이다 이게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철심을 쓸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자, 규소왕판을 쓰게 되는데 요때 자, 규소 함유량은 자, 대략적으로 뭐 4에서 한 4.5% 정도 된다. 요게 이제 증류기 같은 경우는 1에서 1.4% 쓴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4에서 4.5%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규소왕판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자, 히스테리 시스 자, 손실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것이고, 성층철심 쓰는 이유는 자, 뭐라고 했죠? 와류손을 갖다 감소시키는 거죠. 와류손 감소. 요거 두 개 합쳐서 철손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이제. 자, 여기다가 자, V1에는 전압을 자, 걸었어요. 그랬더니 1차 전압의 순식값은 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순식값 V1은 루트 V1에 사인 오메가 T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회로에서 자, 순식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최대값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초기 위상이죠. 자, 초기 위상. 시작점의 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자, 또 최대값 어떻게 표현해요? 루트 2 곱하기 자, 시로값으로. 여기는 V1은 시로 전압이 됩니다. 이 전압을 공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단자를 열었다. 자, 2차 측 단자를 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가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2차 측이 무부하 상태, 즉 개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개방. 그러면 자, 원래 이렇게 이제 철심이 있어요. 그렇죠? 철심이 있었고 여기에 자, 코일을 갖다가 자, 1차 측과 자, 2차 측을 갖다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감고요. 여기 이제 부하가 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2라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2고, 여기서 I1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야? 자, V1이라는 전압을 걸어준 거죠. 이렇게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감았습니다. 코일을 갖다 감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자, 자속이 이렇게 관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관통이 되면서 여기서는 E1이라는 기전력과 자, 벡터니까 점 찍고 여기는 E2라는 기전력. 자,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되어 있죠. 교류니까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 들어갈 때 들어가고 자, 나올 때는 자, 같이 나오는
뭐 이런 식의 구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특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건데, 자, 지금 여기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열었어요. 이렇게 열어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죠. 회로가 끊어졌으니까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긴 이 전류에 의해서 자, 전부 다 뭐예요? 1차 쪽에만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죠? 1차 쪽에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생겨요? 자, 코일이다 보니까 네, 바로 저항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코일이 가진 저항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XL, 유도성이라고 하죠. 자, 들어보셨죠? 유도성 리액턴스. 자, 여기 단위가 ohm이 되고요. 자, 이거는 오메가 L로 자, 표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는 전류니까 전류는 뭐예요? 자, 공급한 전류, 순시 전류는 자, 바로 저항 오메가 L분의 자, 공급한 순시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요거는 L1, 1차 쪽이니까 L1, 여기 2차 쪽이면 L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오메가 L1에 루트 2 V1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요게 왜 들어갔느냐 생각해 보시면요. 자, 코일이에요, 코일. 우리 코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코일은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죠. 그렇죠? 위상이 뒤지잖아요. 얘가 전압이면은 전류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90도 뒤지죠. 그래서 자, 요렇게 자,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여기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루트 2 I0인데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I0다. 그럼 저 값이 뭐예요? 바로 시로치가 되겠죠? 시로가. 그래서 여자 전류는 바로 오메가 L 원분의 자, V1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부분.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오메가는 2파이F죠. 2파이F. L1이요. 자, V1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면 2파이F에다가 자, L1은 우리 정리를 한번 했죠? L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1은 어디 갔느냐? 뭐 지워졌네. 자, L은 I분의 M파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L은 I분의 M파이가 가능하다. 자, 다시 씁니다. I분의 N에 자, 자속 파이 대신에 요걸 쓸 수 있어요. 요거. 그렇죠? 요거. 그러면 L분의 자, 뮤 A N의 I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랑 지워지고 다시 쓰면은 자, 바로 L분의 뮤의 A의 N의 자, N이 우리가 전류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N이 두 개 있는 거죠? N의 자,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 바로 L의 뮤의 A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자, V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자 전류 관계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어떤 게 나오냐? 자, 일단은 주파수의 반비례하죠. 주파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 바로 가문수죠. 가문수. 얘가 1차면은 얘도 뭐예요? 1차가 되겠죠? 자, 그럼 뭐에? 자, 바로 가문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자 전류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 변압기에서 이런 거 중요해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권수의 제곱에 자, 비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주파수를 갖다가 증가시켰다. 주파수가 50에서 60으로 증가됐어요. 그러면 자, 여자 전류는 반비례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또는 60분의 50 이렇게 자, 감소가 되겠죠. 증가시키면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자, 권수를 2배를 증가시켰어요. 자, 권수가 2배 증가시키면 여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요거를 적어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라고 했어요. 위상. 자, 위상관계 보면 이제 금방 나오죠. 자, 여자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어떻게 돼요? 뒤진다. 마이너스니까 우리 회로 갖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전압 관계를 자, 비교하면 얘가 전압이죠? 자, 여기가 여자 전류죠? 이렇게 표현이 자,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90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속의 표현입니다. 자속은 오메가 n 1분의 루트 V1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값이 뭐가 된다? 자, 바로 파이에서 요거는 이제 순시 자속이죠. 순시 자속. 순시 자속은 요거는 뭐야? 시로 자속이죠. 자, 시로 자속. 그래서 오메가 n분의 V1은 자속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 관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보면 자속도 마찬가지로 전압보다 90도 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속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속이에요. 자속. 그 다음에 얘가 전압이야. 근데 여기 뭐예요? 여자 전류도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돌려서 그려보면 얘가 요거보다 90도 빠른 거죠. 전압이 위상관계 따졌을 때. 자,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가 오메가 n1분의 자, V1으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시로 자속이죠? 시로 자속.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철손 전류 및 자화 전류인데, 철손 전류라는 것은 이제 철손을 만드는 전류, 그 다음에 자화 전류는 자속을 만드는 전류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무슨 전류냐? 자화 전류. 자, 그거가 여자 전류 관계다. 그 다음에 철심에는 자기포화,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해서 변압기 여자 전류는 몇 고조파가? 제3고조파가 많이 포항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포화 히스테리에서 고조파가 생겼다는 얘기는 정연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연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바로 정연파가 아닌 고조파가 섞인 자, 외형파가 발생이 되는 외형파 또는 비정연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생기는데 그놈은 뭐 때문에? 자기포하고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발생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곡선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가 자, 자개이색이고 얘가 이제 자속 밀도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자개이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전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전류가 자,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계속 증가합니다. 자기가 증가했다가 자, 어느 일정에서 포화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올라갔을 때 감소가 되겠죠? 자,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자, 거꾸로 떨어지게 되죠.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게 감소가 된 거죠. 자, 제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자, 반대 방향으로 쭉 되면 이렇게 됐다 그러죠. 이제 반대로 자, 반대쪽 이렇게 자기포화가 되죠. 그랬다가 자, 공급이 중단되면 여기서 끊어지죠. 그렇죠? 자, 그랬다가 다시 순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끊으면 여기 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역방향 가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자, 끊으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순방향일 때 다시 공급됐다가 전기 끊어지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요거에 따라서 요렇게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쭉 올라갔다가 감소, 자, 거꾸로 증가됐다가 감소, 다시 순방향 증가했다가 감소, 역방향 자, 쭉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성 자체가. 그렇죠? 자, 그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부분이죠. 요 손실. 자, 이게 히스테리인데 자, 그랬을 때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 자, 크기를 보자력이라고 하는 거 보자력. 그다음에 요게 크기를 갖다 뭐라고 한다? 잔류자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히스테리시스 이런 현상 때문에 고조파가 많이 생긴다. 특히
3고도파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 일반적인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지금 얘가 N1이고 N2예요. 자, 코일 가물수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I1은 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V1이라는 전압, 여기는, 자, V2라는 전압, 여기는 I2라는 전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 요게, 자, 자속이 일정해. 여기 자속이 일정. 자, 자속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든 자속이 여기 가서 100% 결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만든 자속이 여기 가서 100% 결합을 했다. 즉 누설 자속이 없는 겁니다. 자속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누설 자속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이제 변압기를 갖다가 자,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이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이상 변압기. 자, 이상 변압기.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있다? 자, 코일 갖다 이렇게 감은 거죠. 코일을. 자, 감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코일을 자, 감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코일 감았다. 요게 일반적인 그런 자, 형태가 되는데 실제 변압기에서는 이제 뭐가 생겨요? 자, 누설 자속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권선의 저항도 있고 누설 자속도 생기니까 누설 자속의 리액턴스가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죠. 그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갖다 이렇게 그립니다. 자, 권선의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전력이 발생되는 자, 그런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 2차 측에 자, 이런 식의 편에서 여기는 뭐가 있느냐? 바로 저항과 자, 리액턴스. 요거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라고 하는 거죠. 부하. 부하가 있고요. 얘가 1차 저항, 1차 리액턴스, 여기가 2차 저항, 2차 리액턴스. 요게 1차 측의 임피던스고 얘가 2차 측의 임피던스. 그다음에 여기가 자, 1차 기전력, 여기가 2차 기전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바로 2차 쪽에 자속을 공급시켜 주는 전류가 무슨 전류냐? 바로 여자 전류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전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존재하게 돼요. 이 부분에 이렇게 자, 여자 전류가 자,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바로 이제 부하를 갖다가 여기를 끊어요. 자, 부하를 갖다가 끊고요. 끊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가 0이 되죠. 자, 여기는 I1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무부하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갖다 흘리게 되면 자,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공급돼요? 자속이 공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속만을 갖다 공급시키는 자, 그런 전류. 자, 그 여기서는 그 전류를 갖다가 무슨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자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공급을 하는데 그럼 철심이 있다 보니까 철심에는 뭐가 있어요? 철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순을 갖다가 만드는 전류와 자속을 공급하는 전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여자 전류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1차 쪽에 있는 이제 여자 자, 회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류가 자, 바로 여자 전류 또는 자, 2차 측에 이제 부하가 없을 때니까 바로 무부하시 전류예요. 무부하시. 네, 무부하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 바로 철순 전류와 자화 전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철순 전류고요. 자, 이거는 자화 전류예요. 컨덕턴트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이제 서셉턴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뭐예요? 바로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압은 똑같이요. 전압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여자 전류는 철순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그림상에 봐요.
우리 이제 전압하고 자, 자속하고 봤을 때, 전압과 자속 봤을 때, 자속보다 전압이 90도 앞선다고 그랬죠. 그쵸? 앞섭니다. 그 다음에, 자, 여자 전류가 요 알파라는 각도가 없을 때는 여기 여자 전류잖아. 그죠? 요 각도인데. 자, 이 자속을 갖다 공급하는 전류가 자화 전류죠. 자화 전류가 여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화 전류. 그러면 자화 전류하고 철순 전류인데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위상이 90도 뒤지죠. 그 다음에 얘는 위상 차갑도 0도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얘랑 몇 도 차? 90도 차가 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게 철순 전류죠. 철순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요거하고 90도 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철순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 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 바로 여자 전류다 이거예요. 여자 전류. 그럼 이 여자 전류 크기 봤을 때 바로 요 유상관계인데 요 세타. 자, 요 각도가 점점 이렇게 자,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 위상이 앞서는 진상이 되고요. 각도가 점점 커지면은 뭐가 돼? 지상이 되죠. 지상.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 전류는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갖다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철순 전류 플러스 자화 전류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의 크기는 자, 저쪽에 이제 피타고라스 삼각형이니까 철순 전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도 또 상당히 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또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그림을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볼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 요걸 갖다 그린 거 요거 이렇게 요걸 갖다가 자, 그려 놓고 자,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철순이고 얘가 지금 뭐예요? 자화 전류고요. 여기가 여자 전류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 전류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각각 철순 전류와 자화 전류의 제곱으로 계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철순 전류는 철에 의한 손실을 갖다가 1차 공급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철순 와트니까 와트는 1차 전압 곱하기 철순 전류인데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화 전류부터 여자 전류의 제곱에서 철순 전류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요거 구하는 건 이제 하나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자주 나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자, 전류는 여자 어드미턴스 곱하기 1차 전압이죠. 그렇죠? 회로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드미턴스 곱하기 1차 전압이다. 그 여자 어드미턴스는 요거랑 요거의 자, 벡터 합이죠. 그래서 컨덕턴스 플러스 J의 자, 서셉턴스의 합이고 얘가 1차 전압이 되겠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다시 들어가면은 컨덕턴스의 V1 플러스 J의 서셉턴스의 V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게 지금 무슨 전류냐 요게. 자, 바로 철순 전류고요. 요게 지금 뭐예요? 자화 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철순 전류는 여자 컨덕턴스 곱하기 1차 전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는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1차 전압분의 철순이다. 철순 전류다. 근데 철순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철순 전류는 1차 전압분의 철순이겠죠? 자, 이거 쓰면 V1이 요거는 뭐예요? 자, 바로 V1분의 PI잖아요. 그죠? 그럼 V1분의 V1이니까 V1 제곱에다가 PI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여자 컨덕턴스. 자, 요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자, 그래서 요 PI는 뭐예요? PI. 철순.
자, 단위는 와트. 요거는 자, 1차 전압. 이렇게 됩니다. 1차 전압. 자, 그리고 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압을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에 쓴 건 1차 전압이고 뒤쪽에는 2차 전압. 요거는 약속입니다. 자, 전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셉턴스는 바로 여자 어디임턴스의 제곱 마이너스 여자 컨덕턴의 제곱이다. 근데 뭐 저거 계산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느냐? 바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컨덕턴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변압계 누설 리액턴스인데요. 자,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쪽에서. 자, 인덕턴은 전류분의 n파이가 된다. 그렇죠? L은 I분의 n파이가 되죠. 요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자, d파이는 마이너스 L의 자, dt분의 di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요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속은 자기 저항문의 뭐예요? 기자력이죠. 자기 저항문의 기자력이니까 요거 다시 쓰면은 뭐예요? 투자율 면적에다가 자, 자료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NI지. 그렇죠? 기자력은 NI니까 자,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죠. L분의 뮤A NI. 자, 따라서 L은 I분의 n파이니까 대입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 L분의 뮤A n제곱이고요. 자, 다시 쓰면은 요거는 자기장의 역수죠. 그 다음에 권수의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중요하네요. 누설 리액턴스는 권수의 제곱이 비례하는 거죠. 자, 누설 리액턴들은 권수의 제곱에 자, 비례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쪽에 우리 여자 전류는 권수의 제곱이 어떻게 한다겠죠?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자,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잘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속 밀도와 주파수의 관계. 자속 밀도와 주파수의 관계인데, 우리 이제 자속 자체가 이렇게 오메가 N1분의 V연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자, 2파이 F의 N1분의 V연에서 자, 자속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자속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자속은 이거다. 이게 일정하면, 그렇죠? 일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속 파이는 B에서, 자, 이거 뭐예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자속 밀도 곱하기 자,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관계에서 자, 자속은 자속 밀도에 비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비례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관계 있죠. 그럼 만약에 주파수가 마찬가지로 50에서 60으로 증가하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비례니까 60에서 50으로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60, 50 감소하니까 뭐예요? 6분의 5가 되는 거지, 답이. 그렇죠? 60분의 50이니까. 생각해보세요. 50분의 60 하면 이거 증가잖아요. 이거 증가. 5분의 6으로 감소 이런 표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분의 5로 자, 뭐 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차 및 2차 유기되는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관계인데, 자, 그럼 요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수식에 나왔죠. 이 자체에서. 자, 얘가 2원, 얘가 2투인데 둘 다 시로값입니다. 시로값. 그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전류를 갖다 이렇게 공급했어요. 그럼 여기에 자, 자속이 그렇죠? 여기 자속이 자, 발생되는데 이때 발생된 자속을 자, 파이엠에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자속이 자, 이렇게 공급됐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예요? N1번 감았고 얘는 N2번 감은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긴 자속과 여기서 생긴 자속은 뭐예요? 자, 똑같다. 즉 최대 자속은
동일하다는 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이원 순지값이에요. 기전력의 순지값은 마이너스 n1에다가 자, dt분의 d에다가 파이죠. 파이 대신에 파이m의 사인의 오메가 t라는 이런 이제 자속이 이제 공급이 됐다.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n1에다가 요거 파이m에다가요. 사인 오메가 t를 이제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메가에다가 사인은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정리합니다. 오메가 n1의 파이 m에다가 자, 요거 코사인은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걸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n1의 자, 파이 m이고요. 자, 사인에다가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번 기전력인데 기전력이라는 것은 자, 바로 자속보다 자, 90도가 뒤지네. 그죠? 자속에 비해서 기전력은 뒤지죠.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자, 봐요. 얘가 1차 전압이었죠. 여기가 자속이었죠. 그러면 얘랑 관계는 자, 바로 V1이 자속보다 90도 앞서는 거잖아. 그쵸? 그 얘는 지금 뭐예요? 자, 바로 기전력이죠? 기전력. 그 이건 뭐야? 자속이 기전력보다 90도 빠른 거죠. 그렇잖아요. 바꿔 쓰면 자, 1차 기전력은 자속보다도 자, 90도가 뒤진 거죠.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하고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차 전압과 기전력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몇 도 차? 180도 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여기로 가는 것이 아까 철순이었고, 그렇죠? 여기로 가는 것이 자화전류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벡터 불렀다 뭐라고 했다? 바로 여자 전류라고 했다. 기억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관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자기학 가면은 요 관계 중요해요. 전자유도 파트에서. 기전력은 자속보다도 90도 이상이 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럼 얘는 지금 뭐냐 이거 오메가 n의 파이 m은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 이 원m이 할까요? 그러면 1차 최대 유기되는 기전력이죠. 최대 기전력. 자, 그럼 최대 유기되는 기전력은 오메가 n1의 파이 m이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기전력은 뭐야? 바로 시로값이다. 시로값. 자, 시로값은 루트 2분의 최대 기전력이죠. 그쵸? 여기서 다 쓰면 루트 2분의 요거. 자,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뭐야? 2파이 f n1의 파이 m. 그 루트 2분의 2파이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4.4 나오고요. f 파이 m의 n1이라는 자,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뭐예요? 바로 주파수의 비례하고 최대 자속의 비례하고 그다음에 감은 권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요거는 회전수가 아닙니다. 회전이 아니니까 감은수의 권수. 네, 권수가 중요해. 이렇게. 자, 또 다시 쓰면 4.4f에다가 최대 자속이니까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그 다음에 n1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이렇게 공식을 유도했어요. 그러면 2차 또 마찬가지죠. 2차도 요게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다 구하면은 뭐예요? 똑같은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기전력과 2차 기전력은 위상차가 생기질 않아요. 위상이 똑같아요. 자, 크기가 다를 뿐이야. 가문수가 똑같으면 얘가 2원, 2투 크기가 같죠. 근데 가문 숫자에 따라서 가문 숫자가 만약에 2투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2원 기전력과 2투 기전력 봤을 때 2원이 커요. 2원이 크다고. 자, 그러면 큰 거에 작은 또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강압력이 돼. 강압력. 반대로 자, 2원하고 2투라고 봤을 때 2투가 크다. 그러면 부하 쪽이 더 큰 거죠. 자, 이때는 전압 원리는 승합력이 되겠죠. 승합력.
자, 그렇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게 중요하고요. 공식, 계산문 나오는 거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원이나 2투 다 똑같아요.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주파수가 같고요. 최대 자속이 같다면 감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했다 하게 되면 감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즉 2원은 약 뭐랑 같다? N1 같고, 그 다음에 2투는 N2와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감은 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네,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전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공식 기전력식만 외우면, 자, 보세요. 자속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죠. 금방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봐요. 최대 자속은 1, 2차 다 빼버리고 4.4다 F에다가 N분의 자,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속은 뭐예요? 자, 바로 주파수의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권수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다 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요게 이제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7번째 이제 권수비 또는 뭐 전압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가문수에 따라 전압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단상변압기에서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쭉 표현해놨습니다.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갖다 다 몰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여러 번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자, 이제 누설이 없다는 건 자속이 일정하는 거니까, 자, 이상변압기 기준에 했을 때 자속이 일정하다. 누설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저력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저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기저력이 같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기저력이 같다. 자, 기저 같은 거. 그럼 기저력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바로 F는 NI잖아요. 그렇죠? F는 NI. 그러니까 N1I1하고 여기 자 바로 F2, N2I2하고 자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가문수. 그러면 N2분의 N1은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In분의 I2 이런 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뭐예요? 바로 전류비고요. 전류비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자 바로 E2분의 E1하고 같다고 했죠? 왜냐면 기전력 6이 되는 기전력 공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 나온다면 이런 관계. 그러면 얘가 V1이고 얘가 V2죠. 자, V1, V2. 얘가 E1이고 얘가 E2입니다. 그럼 기전력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 있어 또? 비례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된다? 자, 바로 V2분의 V1 이런 식으로 한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코일 감은 수의 비다. 그래서 권수비라고 하는 겁니다. 권수비. 굉장히 중요하죠. 변압기에서. 자, 권수비. 요거를 갖다가 뭐 전압비. 얘를 전류비. 다 합쳐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권수비 또는 권선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A 또는 N으로 표기합니다. E2분의 E1은 기전력, 1, 2차 기전력. N1, N2는 자, 코일 감은 권선수, 권수, 1, 2차 권수. 그 다음 요거는 자, 1, 2차 전압. 그 다음에 I1, I2. 요거는 1, 2차 전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누트의 Z2분의 Z1.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등가외로 변화해서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자, 미리 있으니까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달달 외우시는데, 자, 전분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자, 바로 전류만 1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상변압기면 입력과 출력이 같은 겁니다. 손실 없는 거, 용량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입력. 자, 변압기 입력, P1은
자, V1 I1이고요. 근데 단상이니까 자, P는 VI의 뭐예요? 코사인 세타 1인데 단상 같은 경우는 기본 역률이 1이죠. 그다음에 자, 출력이요. 자, 출력 P2입니다. V2의 I2의 코사인 세타 2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역률 1이에요. 자, 단상이면. 그 요게 같은 말이에요. 입력과 출력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V1, I1은 V2, I2 관계에서 전압은 전압으로, 전류는 전류로. 그럼 V2분의 V1은 I1분의 I2, 요거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갖다가 뭐 A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요거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단상이 됐든 뭐 삼상이 됐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권수비가 있다. 그죠? 항상 자, 1차와 2차 몇 대 몇이라는 이 권수비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결선. 자, 변압기의 전압비에서 삼상결선일 때는 삼상은 자, 상에 걸리는 전압전류와 선에 걸리는 전압전류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반드시 뭐로? 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차 상전압분의 1차 상전압. 그 즉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데 선이냐 상이냐 둘 중에 어떤 거를 상으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상으로 결정한다. 자, 그 얘기죠. 얘기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1차 및 2차 전류인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에 갖다 보면 자, 2차 전류가 지금 2차 축에 뭐가 있어요? 또 임피던스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하고 지금 누설이 없는 거예요. 자, 누설이 없는 경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상변압기로. 누설이 없다. 그러면 여기 오는 전류는 뭐예요? 임피던스분의 자, 기전력 이렇게 볼 수 있죠? I2는 Z2분의 E2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의 E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 보면은 자, 원래 실제 변압기면 뭐예요? 자, 권선의 저항도 있어야 되고요. 권선 저항과 그 다음에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자, 2차 변압기니까. 그래서 2차 전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자, 부하 전류를 지금 아이언 프라임이라고 좀 놨는데 자, 여기서 발생되는 기자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기자력이 자, 뭐 하냐? 자속이 일정하면 기자력이 일정하다. 기자력이 같은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자, 보세요. 일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속의 흐름 방향이 자,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순환 이렇게 방향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전류고 얘가 이렇게 전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N1이고 얘가 N2가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기자력이 자, 기자력이 뭐예요?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여기서는 뭐예요? 아이언 프라임을 놓고 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I2 N2예요. 자, 그러면 I1 프라임의 N1하고 자, I2 프라임의 N2인데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I1 프라임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에 N1분의 N2에 자, 바로 I2다. 이런 제식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이. 근데 N1분의 N2는 이제 권수비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에 I2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차 전류는 바로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자속을 공급하는 이제 여자 전류가 있죠. 여자 전류 부분과 1차 부하 전류의 합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자 전류하고 요거 합친다고, 합. 근데 요거 합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전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류비. 단항변압기 똑같아요. 자, V1, I1은 V2, I2다. 입력과 출력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결론은. 그래서 I1분의 I2는 V2분의 V1이다.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조각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합쳐서 한 번에 정리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3상결소 마찬가지 전류비도 상을 기준으로 한다. 상을. 그렇죠? I2분의 I1은 A분의 2다. 바꿔 쓰면 뭐예요? 바꿔 쓰면 I1분의 I2는 뭐다? 바로 A가 되는 거죠. A. 자, 3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상. 단상이면 단상은 상하고 선이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철심의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무시할 경우에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 자, 요거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무시한다. 자, 바로 누설 자속이 없다. 이상 변압기다. 자,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코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일.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냐? 이 전류가 뭐예요? 이 전류가 바로 이제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요거는 엑셀이 있겠죠. 자, 그 여기 뭐예요? 자, V에는 전압이 공급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오메가 L분의 자 V1이죠. 자, 그럼 다시 오메가 L. 자, L은 인덕턴스입니다, 그죠? 요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저항물의 권수의 제곱에다가, 그렇죠? Rn분의 N제곱이잖아요. 권수 제곱에다가 자 1차 V1이다. 그렇죠? 근데 얘가 1차면 얘도 뭐예요? 1차 잡으면 되죠. 2차면 2차 잡으면 되고 요것도 V2 잡으면 되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다시 쓰면 오메가 N1의 제곱에다가 Rm에다가 뭐예요? V1이죠. 자, 그럼 여기서 뭐 물었어요?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는 요게 뭡니까? 자기저항이죠. 자기저항에 비례한다. 맞나요? 자기율의 자기저항값에 비례한다. 자, 그쵸?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요거요. 밑에 있는 거야. 주파수. 그 2파이 F죠. 자, 권수의 제곱 반비례하고. 자기저항. 그 다음에 전압. 자, 그러면 전원전압 크기 제곱이란다. 그냥 제곱 빠졌죠? 자, 전원전압 크기에 비례한다. 자기저항에 비례한다.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3-2번입니다. 일반 변압기 여자에 필요한 피상 전력은, 자, 여자에 필요한 피상 전력이니까, 자, 그럼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되죠. 근데 전류는 무슨 전류? 자, 여자 전류가 되겠죠? 자, 전류는 여자 전류다. 그럼 우리 이제 여자 전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자 전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자속에서 식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속 파이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길이의 뮤, A, N의 I에서 이렇게 I 대신에 뭐예요? I0 쓰면 되죠? 여자 전류가. 이런 이제 자속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여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뮤의 A의 N에다가 자 파이의 L이다. 이렇게 표현이 자 가능하겠죠, 그죠? 여자 전류가. 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무슨 값? 자, 요거는 바로 실호값. 실호값이니까 이걸 최대값으로 갖다 하려면은 뭐야? 최대 자속은 노트 2를 곱해주면 되죠? 그 여기는 뭐예요? 최대 자속이고요. 그 다음에 보자, 노트 2가 요 밑에가 있네. 이렇게. 그 여기 이제 여자 전류 자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한번 또 자 표현을 해보죠. 전압. 자, 우리 V1이나 그 다음에 E1이나 자, 그쵸? 이 권수비 전압기 갖다가 했으니까 요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루트 2분의 2파이 F에다가 자, 파이 M의 N으로 이렇게 또 자,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기전력을. 그래가 요거 계산해가지고 뭐 나온 거예요? 4.44 나온 거잖아요. 4.44. 자, 따라서 얘하고 얘를 갖다 곱해줍니다. 자, 피상 전력은 자, 바로 V1에다가 I0를 해주면 된다. 자, V1은 뭐예요? 루트 2분의 2파이 F, 자, 파이 M의 N이 되고 곱하기 I0 요거 들어갑니다. 자, 바로 루트 2의 뮤의 A의 N에다가 그 다음에 파이 M에다가 L 이렇게 자 표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되는 게 루트 2, 루트 2니까 2 나오죠? 자, 2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n하고 n이 지워지네.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자, 일단은 자, 뮤가 되고 파이 f 그 다음에 파이 m1 제곱이 되기 곱하기 a분의 1이 남죠. a분의 1이 남는다. 자, 뮤분의 파이 f 요 파이 m 최대 자속은요.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네, 제곱에다가 a분의 l이 돼요. 자, 다시 씁니다. 뮤분의 파이 f bm의 제곱에다가 이건 뭐예요? a 제곱 a분의 l이 되죠. 얘랑 얘랑 주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AL이 면적 곱하기 자, 길이니까 바로 최적이죠, 최적. 그래서 요거 곱하기 최적이다. 그러면 뮤분의 파이 f bm 제곱 곱하기 처심 최적이니까 자, 몇 번에 가 있어요? 1번에 가 있죠, 1번.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답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 2, 3다 중에 기억할 건 뭐예요? 자, 바로 요거죠. 자, 뮤분의 파이다. 자, 뮤분의 파이. 알겠죠? 자세히 보면 이제 파이자하고 여기 뮤자하고 이제 비슷해요. 이제 쓰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답을 외우기가 쉽죠. 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답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빨리 찾는 거냐 이거죠.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다 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답을 외우셔야죠. 이게 빨리니까. 자, 3-3입니다. 변압기의 누설 리액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건수다. 자, 누설 리액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바로 L은 i분의 n파이고요. 그 다음 L분의 뮤의 a의 n의 제곱이고 이거는 자기장분의 n의 제곱이다. 그래서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답이 2번 됩니다. 자, 3-5예요. 1차 전압이 6,900이고요. 1차 권선이 3,000. 건수비 20의 변압기가 60회째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자, 1차 전압이니까요. 자, V원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한다? 4.44 F에다가 파이 M에다가 N 이렇게 됩니다. 다 1차니까요. 그럼 여기 자, 1차 권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최대 자속은 얼마냐 물었어요? 요거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자속은 4.44에다가 주파수 60 나왔죠? 그 다음에 N1 자 3000번 그 다음에 전압은 6900 자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자 바로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온다. 답은 2번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건수비 20은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주어진 것은. 자, 3-7번. 변압기 여자 전류에 많이 포함된 고주파는 제3고주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자, 자기포하고 뭐 때문에? 히스테리시스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자기포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3-8번입니다. 60Hz 변압기에 50Hz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1도 얼마냐? 자, 자속 밀도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느냐? 자, 이거 단순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기전력 공식 풀었죠? 4.5 F에다가 자, 파이 M에다가 N이 되는데 이거 다시 쓰면 4.44 F에다가 최대 자속이라는 것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의 번수 N이 됩니다. 그럼 요 관계에서 요거랑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는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그렇죠? 주파수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60에서 50으로 내려갔죠. 60의 변압기에 50의 동일 전압. 전압은 일정하다 이거예요.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자, 전압이 일정한 면적도 같죠. 그다음에 자, 건수 안 건드렸잖아. 그 건수도 같은 거예요. 그럼 전압이 일정하니까 60일 때 50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거 분의 1이 되죠? 그 얼마다? 5분의 6이다. 5분의 6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얘는 증가하겠죠. 그 답이 1번입니다. 자, 3-9요. 1차 전압이 3000남배, 권수비 30N, 단상배기가 전동부하에 20을 공급할 때 입력은 얼마냐 이렇게 말했어요. 단상배기 전동부하입니다. 부하죠, 부하. 부하는 2차측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자, 그러면 20은 2차측 전류가 20A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입력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입력은 얼마냐. 자, V원이 3300이고요. 그죠? I원 모르고 얘가 30이에요. 건수비가. 자, 전동부하 I2가 지금 20A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자, 그럴 때 입력은 얼마냐? 자, 입력은 V1, I1에다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 1이죠. VI 코사인 세타인데, 즉, 자, 이 전등이라든가 전열, 반상, 요때는 역률이 1이에요. 역률 1입니다. 즉, 뭐랑 같으냐? V1, I1은 같아요. 자, V1은 3300이야. 곱하기 I1은 뭐예요? 권수비가 있다고 그랬죠? 자, 30은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입니다. 1차분의 2차. 그럼 여기서 1차 전류는 뭐분의? 30분의 I2가 되고요. I2가 여기 20이에요.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30분의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이제 킬로와트가 나오죠. 자, 이거는 2.2 킬로와트 이렇게 된다. 그 답은 몇 번? 4번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1차 전압이 6600이다. 6600. 나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답은 얼마? 2배니까 4.4kW. 이런 식의 문제도 있죠. 자, 3-11번.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서 자숙만을 만드는 거. 자숙만을 만드는 거, 요거는 뭐라고 한다? 바로 우리가 자화전류라고 하는 거죠. 자화전류. 컨덕턴스, 서셉턴트. 그렇죠? 자, 여기 흐르는 것이 철순 전류고, 자, 요게 자화 전류죠. 기억나시죠? 그 자석만을 갖다 만드는 공급하는 전류는 자화 전류다. 철순을 갖다 만드는 전류는 이제 철순 전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12입니다. 1차 전압이 2200, 무부하 전류가 0.088. 여기서 무부하 전류는 자, 무부하시 2차측 부하를 갖다 차단시킨 상태에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 전류와 같은 거죠. 자, 그 얘가 얼마다? 0.088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철선이 110W예요. 자, PI가 110W. 그럴 때 자화 전류는 얼마냐? 자화 전류 I파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화 전류는 루트에 여자 전류 제곱에서 철순 전류 제곱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자, 여자 전류는 0.088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우리 철순이라는 것은 1차 전압 곱하기 철순 전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철순 전류는 철순 PI 110을 갖다가 1차 전압인 2200으로 나눠서 자,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니까 얼마 나오냐? 0.07이라는 이런 게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어요. 자, 3-13입니다. 이 캡에 3000대 100 변압기 철선이 200W이면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여자 컨덕턴스 G0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자, 이 G0 값은 어떻게 구한다겠어요? 1차 전압 제곱의 철선이다. 기억나죠? 그러면 1차 전압은 자, 요거 두 개 써 있는 거예요. 앞에 게 1차고 뒤에 게 2차입니다. 전압이 변할 때. 그 다음에 이 캡에는 이제 변압기 갖고 있는 뭐예요? 용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1차 전압은 얘가 3000이에요. 3000의 제곱에다가 철수는 얼마냐? 지금 보니까 200입니다. 200.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다. 자, 다음에 15번. 그림 같은 변압기에서 1차 전류는 얼마냐? 지금 이제 보면
권수비가 1차 대 2차가 5대 1이에요. 5대 1. 그러니까 1차는 5번 감고 2차는 1번 감았다는 얘기죠. 권수비가. 자, 그러면 1분의 5니까 자,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1차 전류 뭐였어요? 1차 전류. 1차 전류. 요 관계를 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차측 전압은 이제 100이죠. 1차측 전압은 100. 그러면 2차 측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2차측 전압. 자, 권수비니까 V2분의 V1이죠. 그럼 1차가 100이요. 1차가 100. 그럼 여기는 얼마야 돼요? 자, 여기는 2차 전압은 20이면 되죠? 그럼 여기에 20V 걸린다. 20V. 자, 그럼 여기는 전류가 있겠죠? I2는 얼마냐? I 넓은의 V니까 5ohm이니까 그거 얼마? 4A,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차 전류가 얘가 4, 그죠? 권수비가 5입니다. 자, 따라서 1차 전류는 5분의 4니까 이거는 0.8A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답은 1번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도 뭐부터 찾고, 자, 여기 전압이 없으니까 전압을 구해야 되고요. 전압이 있어야 여기는 전류가 나오죠. 전류 구하고 그다음에 권수비. 그래서 우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권수비는 항상 2차분의 1차는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고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16번. 그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냐? 이거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권수비가 노트에다가 2차 측 임피던스, 1차 측 임피던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게 되면 A 제곱은 자, 2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자, 따라서 뭐 그냥 놓으면 되겠네요. 자, 2차가 지금 100이고요. 1차가 지금 얼마니까? 자, 1km니까 여기는 1000 집으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10 이렇게 자, 구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 답은 이제 4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우리 이제 회로에서도 이제 나오죠? 최대 전력 전동 조건. 자, 그 다음에 18번. 단상 추상 변압기 2차 측 105V 단자에 1ohm의 저항을 접속하고 1차에 1A 전류가 흘렀을 때 1차 단자 전압이 900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변압기 얘가 9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A가 그렇죠? 아이온 1A가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자, 105V 단자 탭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부하를 접속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접속한 것이 얼마냐? 바로 1ohm의 저항을 접속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1차 측의 탭 전압과 2차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자, 탭입니다. 탭. 탭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죠. 자, 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권수를 갖다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권수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권수비부터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권수비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차 측에 있는 저항이, 자, 이거 임피던스면은 2차 측 임피던스 1이에요. 그러면 1차 측에 보면은 1차 측에 여기서 임피던스 구할 수 있죠? 자, 바로 I1분의 자, V1이에요. 1분의 900이니까 얘는 얼마다? 자, 900이다. 그 권수비를 어떻게 구해요? 루트에다가 자, 2에다가 1이 되는 거니까 자, 1분의 그쵸 1분의 자, 900이니까 얘는 얼마? 30이라는 권수비를 갖는다. 그렇죠? 자, 여기 탭이 105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30배 차 나는 거예요. 30배 차. 자, 그러면 여기다가 들어가면은 30 곱하기 105니까
3150에 해당되는 태비대기, 그죠? 대비고. 그 다음에 2차 전류 물었어요. 2차 전류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냐. 그 여기에 얼마큼 전류가 흐르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건수비가 지금 30이니까요. 그렇죠?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전류가 1이면 자, 2차 측에는 얼마가 30배인 30A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수비 자체가 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잖아요. 근데 보면 1차 전류가 1이고요. 자, 2차 전류 모르고 얘가 30이니까 얘가 얼마나 나야 돼요? 30이 돼야 되겠죠. 그 답이 3150과 3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뤘는데 자,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여자 전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이거 여자 전류. 자, 여자 전류, 다른 말로 무바 전류. 자,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1에 전압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여자 전류는 어떤 거라 됩니까? 여자 전류는 자, 2파이 F에다가 자, 바로 자기장 Rn분의 자, N의 제곱에다가 자, V1이다. 이렇게 써놨죠. 한 번에 딱 정리하자. 그 여자 전류는 자, 쪼약 정리합니다. 여자 전류는 일단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여자 전류는 뭐야? 바로 제3고조파가 자, 3고조파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럼 왜 3고조파가 발생이 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자기 포화가 있고요. 자기 포화가 또 한 가지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 전류 계산입니다. 여자 전류 계산. 자, 이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자, 요 관계에서 뭐 여자 전류 구하시오 이런 거보다는 자, 뭐 구하시오? 자화 전류 구하시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화 전류는 이제 노트에다가 여자 전류 제곱에 마이너스 철손 전류의 제곱으로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자속을 공급하는 전류, 그죠? 자속을 만드는 전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철손은 1차 전압 곱하기 철손 전류고, 자, 1차 전압 곱하기 철손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자 컨덕턴도 곱하기 1차 전압이니까 자, 여자 컨덕턴 곱하기 자, V1 제곱. 자, 따라서 여기서 여자 컨덕턴은 어떻게 되느냐? 1차 전압분의 철선으로 자,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여자 전류가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압기의 자, 유기 기전력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전력. 자, 이는 4.44F 자, 파이엠의 N이고요. 잘 들어가면 4.44F에다가 최대 자속이라는 거죠.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에다가 권수입니다. 그렇죠? 요거 계산하는 거. 자, 계산하는 거. 또 두 번째, 최대 자속 밀도 또는 최대 자속 이거는 뭐예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주파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바로 권수비가 있었죠. 권수비 A는 자, 쭉 정리합니다.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은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는 2차 기전력분의 1차 기전력. 요거는 뭐다? 3상일 때는 상전압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3상일 때는 상전류다. 단상은 구분이 없으니까
자, 하나 더 들어가면은 노트에다가 2분의 1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건수비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